이런 특성의 특히 플로리네이트도 폴리머들이 강한 장점 때문에 PVDF 바인더
바인더의 LIB 쪽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에서 시간점을 뒀던 부분은 이러한 PVD의 바인더가 특히 이제 공자 전해질 필름 내 액체 전해질이 한정되게 비용되는 그 젤 타입의 공자 전해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공자 전해질은 기의 액체 전해를 주입하는 거나 후진 공정을 연구해서 공자 전해질이나 이런 젤 타입의 공자 전해질을 기초로 한 프리머 벨트 같은 경우는 바인더의 특성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고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공자 전해질 자체가 전해질 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공자 필름 내 액체 전해질 함량이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실제 전극에서 결국에는 액체 전해질 내에 솔베이트된 이온들이 바인더 영역을 통과해서 헬물질 내로 인서션 내로 바인더 영역 내를 인터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 바인더의 함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인더의 액체 전해질 함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활물질 입자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도성 입자들이 바인더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 있고 전체가 직접 살펴보면 들어온 전자들이 전도성 물질을 통해서 활물질 내로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피프를 가지는 브라이밍 폴트에 의해서 제품 스타일의 솔베이션으로 해도 바인더 영역내를 디퓨전해서 활물질들이 인터레이션 하죠. 이러한 특성에서 보실 때 기존의 LIB 타입은 콘파인드 타입 내에 어셈블리 한자를 집어넣고 액체자로 필링하는 타입이 되기 때문에 전극과 전해질 내에 콘침된 액체 전해질의 양이 충분히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게 젤 타입의 공자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액체 전해질을 부분적으로 가지고서 이온 전도라든지 특성이 기하신 부분이 결국 공자 전해질에 대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극을 따로 액체 전해질을 부분적으로 흠침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전에 LIB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후주입을 하는 그런 공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바인더 내에서 액체 전해질 함량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전에 지금 젤 타입의 공자 전해질 같은 좀 폴리머 배터리의 전극에 응용되는 바인더의 특성이 이전에 바인더 요구 조건 내에도 액체 전해질을 잘 흠침하면서도 바인딩 어빌리티를 풀어주지 않고 그러면서 결작 특성을 유지하면서 액체 전해질을 잘 흠침하고 흠침된 액체 전해질이 전분에 잘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이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두 가지로 현재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기존의 LIB에서 바인더로 사용되고 있는 PVD의 수율이 젤 타입의 공자 전해질과 같은 공자 전해질을 기초로 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적용됐을 때는 기존의 LIB에서 보통 저희가 한 5% 정도의 바인더 함량으로 얘기를 할 때 이 함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LP병으로는 새로운 바인더의 오토간 물건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조성이 존재하듯이 또한 공자 전해질에 접촉한 새로운 바인더는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걸 진행하려고 목적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희 본회에서 발표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의 극히 일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된 기초적인 데이터만 발표드리고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한 공자 전해질은 젤 타입의 공자 전해질로서 저는 PVDF 공자와 PMMA 공자를 펠트로 블렌드하고 메서지를 ECPC, LIPFX 트리베이트라이트로서 공자 매출 350을 내도록 제작 공자 전해질을 사용하였고 캐서드는
저희는 현재 오늘 발표드릴 데이터들 때문에 지금 양극 내에서의 바이저의 종류를 바꿔서 시험한 거거든요. 이때 사용한 양극 활물질은 유효화가 되고 이때 음극은 이치메탈로 실험한 조성들을 보시면 첫째는 첫 번째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PVDF의 함량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타입으로 저희가 셀을 구성할 때 특성을 최적화하는 범위 내에서 먼저 함량을 결정하려고 했고 거기서 결정된 함량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실험은 이런 8%를 조정을 했을 때 PVDF와 액체전해질의 함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좀 더 아모르포스한 영역이 큰 타입량 PVDF 포폴리머 그리고 이 PVDF 포폴리머보다도 액체 아모르포스한 영역과 그리고 다소지와의 삼형성 유치한 PVDF 포폴리머와 PMMA와의 블렌드를 각각 세 종류의 바이저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LTV 내에서의 양극 내에서의 바이저의 조건을 최적화하는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풀셀을 유닛셀을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 바이저 함량에 따라서 토탈셀의 계면량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일 때가 가장 계면량이 낮아졌고 15%일 때는 계면량이 가장 높습니다. 초기의 계면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액체전해질의 바이저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면량의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계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더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한 액체전해질 함량이 오히려 발생하게 되면은 활물질과 또는 집전체 간의 그런 바이저의 스웨링으로 인한 일렉트릭 컨덕티비티의 감소로 인해서 트랜스피레이션에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가 되면서 계면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제조한 셀의 수많은 특성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CVD 조건은 50배씩이었고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저의 함량이 제일 낮은 5%일 때는 초기에 방류 용량이 한 12mA 정도 나오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향에 따라 감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이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초기에 나왔던 그 사이클 방류 용량 특성이 거의 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액체 전해질이 바이저의 함량이 증가하는 따라서 그 충방전지의 바이저 내의 이온의 디퓨전을 용해하기 위해서 중간의 효율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사이클 진행을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사이클을 진행하였을 때 바인더의 함량에 따른 양극 활물질의 이용량을 플러스를 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사이클 정도 지나게 되면 사이클의 진행량에 따라서 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는 30사이클 정도 지나면 거의 용량의 디테일가 강간해지면서 일정한 수준을 그리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50사이클을 기준했고 그때 각각의 방정 용량을 플러스해보면 8% 정도여서 용량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부적인 그런 해석들이 지금 필요한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액체전해질의 함량과 활물질, 집전체 그리고 컨덕팅 모티리얼 간의 바인딩 어빌리티가 적절히 컴퓨팅하여 팀원으로서 지금 8%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전국 내에서 PVDF 함량을 델타입의 공자자들을 사용한 리튬 배터리에 적용했을 때 최적된 조성으로 8% 정도를 확인을 했어요. 이 뒷부분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8%라는 함량에 대해서 이제는 기존의 PVDF 모듈 외에
PVDF에 비해서 아모르프산 성질이 조금 더 강한 PVDF 코폴리머, 그리고 PVDF 코폴리머에 대해서 더 아모르프산 성질이 강하면서 액체전지와의 상용性강한 PMMA를 블렌드한 세 가지 종류의 바인더에 대해서 고정된 바인더 함량에 대해서 양도를 구성하고 중간선을 진행해 왔습니다. 순서가 좀 기각된 것 같고, 이러한 이거를 가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A번이 지금 보신 저희가 사용한 카이나 741이라는 PVDF 바인더가 됐습니다. LIB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액체전지의 함침량을 LIB에 비해서 전체 셀 내에서 차지하는 액체전지의 절대량이 작기 때문에 전국 내에서의 가능한 많은 양의 바인더를 액체전지를 머금어야 순간론 성능의 행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작하에 게임에서 보시면서 아모르프산 영역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물질로 바인더를 채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제일 위쪽에 지금 퍼센트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일단 제가 앞에 데이터 하나 생략을 했는데 10분의 C 조건에서는 새 바인더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방전 용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C 레이트를 조금 물림으로 해서 저희가 10분의 C 대신에 4분의 C 레이트라는 다소 하이 레이트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볼 때 카이나 PMMA 블렌드인 경우에 가장 높은 캐스틱을 구성을 하고 있고, 반면에 PVD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낮은 즉 사이클에 따른 방전 분량의 리니어하게 계속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는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간단히 그 이유를 지금 인펜스 대형상으로만 분석을 해보면 A 같은 경우는 PVDF 코폴리머가 되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거기에 블렌드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서 보시면 크게는 많은 대면에 대한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쪽에 크게 비교적 성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리튬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에너드 쪽의 비교적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앞쪽에 작게 그리고 성장도 이까지 크지 않은 것을 캐스드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을 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2인 경우가 즉 PMMA 카이나와 PMMA 블렌드인 경우가 훨씬 더 사이클에 따른 대면에서의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결국 바인더 내에 함침된 액체전해질의 양과 그리고 함침된 액체전해질이 사이클에 따라서 얼마나 안정하게 유지되는가라는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특히 기초적인 그런 실험 데이터로서 현재 이런 기술의 시작 포인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새로운 바인더의 오프모먼 컨텐츠가 기존의 LIB와는 다르게 제일 타입의 고분자전에 저런 심플리머 배터리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활물질 아까 테이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량을 조정시키고 바인더의 양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활물질의 양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많은 동영수의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결론은 못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험 결과에서 한번 노력하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고정된 바인더 함량에서 바인더의 종류를 바꿔봤을 때 사용성이 좋고 아모르판 프로사의 영역이 증가할 경우에 훨씬 사이클에 따른 프로세스 테스트에 있어서 생산된 효과를 보이더라. 이거 예측한데 이것은 액체전해질과 바인더 간의 사용성의 증가로 인한 함침 특성이 증가하고 함침된 바인더들이 전구 내에서 함침된 액체전해질이 바인더 내에서 안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에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정돈 박사